네,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대북 제재는 단호해야 한다는 제목인데요.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두 번째로 모시는데요. 오늘은 직접 우리 집단 탈북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그런 배경 설명, 그리고 우리 대북 제재가 왜 단호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최근에 북한 여종업원들이 그 단체 탈북한 것을 보고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 탈북 과정의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배가 떠 있는데 뛰어내리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배가 침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뛰어내리거든요. 너무나 멋진 비유네요. 네. 그죠? 그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왜 뛰어내리겠어요? 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뛰어내리거든요. 내가 더 좋은 배로 가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 정업원들이 대거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아마도 김정은 정권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거 탈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이 아주 남들이 13명이 생각을 모았다는 것은 엄청난 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집단 탈북이라는 것이 그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 만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이 집단 탈북을 두고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 때문에 이 집단 탈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 강화와 탈북 어떻게 같이 연관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안에 와서 푸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깥에 나와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더욱더 포괄적인 그 정책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민심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북한 체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국제사회가 네. 또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북한이 지금 놓여 있는 입지가 어떤 건지, 이거를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는 외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네. 이탈 현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망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 탈북 또한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볼 때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어떻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북한의 속내,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태도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정은은 지금 초조하죠. 네. 초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사일을 3번이나 쐈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딱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도박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잃었을 때는 별로 괜찮아요. 또 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는 미션이 다 털린 사람은 네. 계속 초조해서 더 띄우면 띄울수록 더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김정은의 심리는 아마도 그런 정도의 심리일 것이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아프죠. 대북 제재가 아픈데 여기에서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되고, 핵을 포기하고 이제 국제사회에 또 대한민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또 이 핵을 계속 붙잡고 있자니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이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은 네. 지금도 하나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 예전처럼 열심히 떠들어서 청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나 정권을 획득을 해서 예전처럼 김정은이가 그냥 밥 나오라 뚝딱 하면 밥이 나오고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는 그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세금 주머니가 김정은의 보물 보따리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대한민국 정부가 건네주는 독배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독배이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네. 그 독배를 안겨주는 것이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 독배를 주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그러면 지적이시네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주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붙잡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김정은 정권을 붙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북 제재는 단호하게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잡히지. 채찍과 당근이 뭡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 때문에 사실 뭐 개성공단 폐쇄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성공단 폐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나라의 좌파 또는 북한 종북 세력들 일부가 앞서 나서서 평화를 또 주장하고 자주통일, 평화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북한 주민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독배를 마시게 하는 북한 정권의 독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북 제재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뜻과 같이 단호한 대북 정책 지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전 바닥에서 굶어 죽는 11살 소년의 모습을 본 적도 있고 또 정말 더러운 물이 흐르는 도랑에서 붙어있는 골뱅이 같이 생긴 더러운 그거를 음식이라고 먹는 그런 꽃제비 가족을 본 적도 있고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19년을 살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밖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김씨 왕조를 옹립을 해서 어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궤변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악당 정권에게는 독배가 될 것이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독배를 마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고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주어져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자유롭고 생명을 존중받으면서 인권을 존중받는 또 풍요로운 이런 경제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또 오늘 주제는 대북 제재, 대북 정책은 다 놓아야 된다였지만 또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이슈화되고 있는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 많이들 보고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1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박사님이 이 태양 아래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영화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안에 할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참 많잖아요. 네. 황선, 신은미 그 토크 콘서트 웃기는 거고,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뭐 이렇게 네, 뻔한 글을 스토리입니다. 쓴 사람도 있었고 작가도 유명한 작가도 있었죠. 네.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거짓인 나라. 그런데 그렇게 그 연출된 그런 장면을 찍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거를 막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거기에는 0.1% 정도의 진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0.1%의 진실도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쇼 윈도우, 정말 미친 그런 집단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찍어온 것도 아니고 네. 러시아의 사회주의 물을 드신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네.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찍어온 영화입니다. 또 북한에서 허락해준 그 공간 안에서 찍어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쁜 세뇌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과 멀리 떨어진 거짓에 속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개념 있는 한국인이시라면 누구나 이 태양 아래를 관람하시고 정말 그 쇼 윈도우에 그 거짓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태양 아래에 대해서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봐주십사 하는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왜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또 원칙 있게 단호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태양 아래 함께 또 관람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